예. 자, 01 여러가지 순열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을요, 수학 원수업을 다 듣고 듣는 사람도 있고 수학 원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사람도 있는데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서 수학원의 수열 파트에 나오는 등비 수열 개념을 몰라도 손쉬운 개념이니까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에 조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라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6이 되네. 그리고 얘가 18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네 번째에 올 수 있는 수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되겠습니까? 5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100, 4, 3, 12, 5, 3, 15, 162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얘네는 계속 몇씩 곱해지고 있는 상태? 3씩 곱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일정한 수, 하나로 정해진 수가 계속 곱해져서 얻어지는 수의 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가다를 안 하기 위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유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등비 수열. 수열에서는 보통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A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항을 봤더니 얘가 뭐가 되고 있어? AR이 되고 있지. 그 다음 항은 AR의 제곱이 되고 있어요. 계속 몇씩 곱해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요? R씩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N이라는 건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야, 등비 수열이 있을 때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값은 뭘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항은 A라고 생겼어. 2항은 AR이라고 생겼어. 3항은 AR의 제곱이라고 생겼어. 4항은 뭐라고 생겼을 것 같아? AR의 세제곱이라고 생겼겠지. 자, 규칙상 찾아내셨으니까? 느낌 오십니까? 자, 이제 n번째 항을 나는 표현해보고 싶어.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겠다? AR의 n-1제곱. 하나씩 작은 수가 지수 자리에 붙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얘를 더하는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자, 얘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SN을 내가 한 번 더 나열해 줄 건데 R을 곱한 SN을 나열해 줄 거예요. 모든 항에 전부 다 R을 곱해버릴 거예요. 그럼 A에다가 R 곱하면 뭔데? AR. 얘를 한 칸 밀려서 써볼 거다. 한 칸 밀려서 첫 번째 항을 적었어. 또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고 R을 곱하면 AR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R씩 곱한 녀석을 한 칸 밀려서 써주세요. 느낌 오시죠? 여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AR의 n-1제곱. 또 여기 맨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다? AR의 n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뺄 거예요. 자, 두 식을 빼기를 했더니 얘는 1-R의 SN은 와, 얘 똑같이 생겼네? 다 지워지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살아남은 A 빼기 AR의 n제곱, 얘만 이렇게 살아남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에서 만약에 R이 1이면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R이 1이라는 건 계속 무슨 얘기하면 1을 곱해? 그러면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 와, A를 n번 더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R이 1일 때는요, 얘는 A 더하기 A 더하기 댕댕댕 더하기 A. 이 A가 몇 개가 더해져 있는 거다? n개가 더해져 있으므로 NA.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R이 1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R이 1이 아니면 얘로 양변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있겠지. 1이 아니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므로 SN은 1-R분의 위에 있는 항에서 공통인수 A를 뽑아내면 1-R의 n제곱,
이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R보다 1이 큰 경우에는 우린 양수 좋아하니까 그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지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R이 1보다 커 공비가 막 2, 3, 4 이렇게 커요. 그럼 항상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면 좋으니까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공식. 솔직히 얘는 시험에 거의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공식은 얘하고 얘는 사실 같은 공식이죠?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수열을 배운 학생들은 얘가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알 거야. 암기하고 있을 거고요. 자, 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 썼어요 혹시? 선생님 적어드려요? 예. 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에 배우는 확률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에서 R이 1일 때는 뭐다? NA. 그냥 NA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SN은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녀석은요 몇 개에 더해지는 항의 수를 의미해요. 더해지는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는 뭐였어? 첫 번째 항. R은 뭐였어? 곱해지는 수. 그리고 더해지는 전체 항의 개수는 저 N개를 더했어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에서는요 대부분 R이 1보다 클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외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 S는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비수열의 합 S는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 S는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 S는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외우셔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신호 만들기라고 있어요. 자, 중복순열에 우리요 11페이지 한번 살짝 펴보시겠습니까? 자, 11페이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 중복수열 문제는 넣기가 있어. 호텔에 넣기, 우체통에 넣기, 놀이기구에 넣기, 반에 넣기 이런 개념이 있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뭐다? 신호 만들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호 만들기 개념에 속해 있는 건 모르스 부호 혹은요 전구가 있어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신호를 만들기 혹은 깃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신호 만들기 이 개념은 전부 다 중복 순열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다. 이 깃발들을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단 깃발은 한 번 이상 올려야 하고 두 개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요 이렇게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내가 신호를 만들려고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깃발을 5번 들어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깃발을 5번 들어 올려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맨 첫 번째 무슨 색깔? 빨간색, 노란색 둘 중에 하나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겠네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빨간색, 노란색 둘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 세 번째도 둘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 둘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 둘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복 가능한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 중복 가능 대상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을 뽑는다?
5번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이 깃발 5번을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되겠습니다. 2의 5제곱, 2의 5제곱은 몇 개인데? 32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조론식의 패턴의 간단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n번 이하로 들어 올린다예요. 5번을 들어 올린다도 아니고 6번을 들어 올린다도 아니고 n번 이하야.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 그렇구나. n번 이하로 들어 올린다는 건 한 번만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 1. 2번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죠. 2파이 2. 3번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들 수도 있네. 2파이 3. 이런 식으로 써는 거지. 그래서 n번 이하.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 n.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만들었더니 여기에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쭉 적은 건데 얘가 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냥 몇 번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데 몇 번 이하라고 하면 첫 번째부터 n번까지 모두 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은 계산식으로는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n제곱은 400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들은요, 그냥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는 수의 나열 맞습니까? 예.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첫 번장이라고 얘를 두 번장이라 하면 얘는 몇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2. 몇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2. 와, 계속 이씩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등비 수열의 합을 우리는 아까 배웠던 공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자, 공식 씁니다. 몇 빼기 몇 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왜? R이 2야. 자, A를 이제 쓸 차례지. A라는 건 첫 번째 항, 일명 초항인 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2에 자, 내가 항수 몇 개 더하고 있어요? n개 더하고 있죠? n제곱개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400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바로 이런 신호 문제에서 몇 번 이하로 이런 말에 들어갔을 때 사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공식을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2 빼기 1은 분모에 솔직히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결국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는 400 이상이다. 즉 2의 m 플러스 1제곱은 402 이상이다. 그리고 n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자연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2의 6제곱 88에 64인 거 알겠습니다. 2의 7제곱 64에다가 2 곱하면 128이죠. 자, 2의 8제곱은 몇입니까? 256이네요. 그럼 2의 9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510입니까? 네, 510이 이렇게 돼요. 그래? 2의 m 플러스 1제곱이 400이 이상이 나오려면은 여기까지는 400이가 넘지 않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n의 최소값입니다. n은 최소한 어떤 숫자가 되면 좋겠다? 8이 되면 좋겠지. 왜? 2의 9제곱이 512. 512는 400이 이상이잖아. 그런데 2의 9제곱이 돼야 되니까 n 자리에는 최소값으로 8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게 된다. 예. 그래서 문제 유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급 문제죠. 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슬쩍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중복 순열 문제 유형으로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정수의 개수가 보여요. 자,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14페이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풀어보세요. 2,000은 몇 번째 오는 수이다? 라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 답은 답 냈어요. 답은 얘기해보세요. 아, 괜찮아요. 시험 아니잖아. 여기서 막 틀려도 답은 470 아니에요. 몇 개일까? 없어요. 33. 433? 어씨 아깝다. 근처예요.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서 실수가 생겼네? 되게 근접했는데 어디에서 뭔가 하나 놓친 겁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 되겠습니다.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2000이라는 수는 도대체 몇 번째 오는 수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얘가 크기가 작은 수부터 나열해 이러니까 크기가 작은 수부터 이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자연수니까 한 자리 수는 몇 개가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한 자리 수 몇 개가 가능합니까? 5개 가능하죠? 1, 2, 3, 4, 5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선생님이 두 자리 수를 구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자리 수는 5, 5가지 숫자가 가능하겠지? 0은 못 오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가능합니까? 예, 6개가 가능해요. 0, 1, 2, 3, 4, 5 다 가능하죠. 30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자리 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5지, 두 번째 자리도 6, 세 번째 자리도 6.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다? 6의 제곱, 일명 6 파이 2를 그냥 선생님은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몇입니까? 36 곱하기 5는 1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몇 자리수야? 4자리수지. 혹시 4자리수인데 2000보다 작은 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4자리수 중에서 2000보다 작은 수들은요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4자리수만이 2000보다 작은 수들이야. 자, 요 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수가 뭔데? 2000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 수를 찾을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의 세제곱 되겠죠. 자, 6의 세제곱은 몇입니까? 216이에요. 그러면 이것 다음에 오는 수가 드디어 대망의 2000일 테니까 나는 2000은 몇 번째인지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5, 30, 180, 216 얘를 모두 더해 볼 겁니다. 더하면 몇 개 나옵니까? 400, 31개 나오지. 와, 1000 뭐뭐뭐까지 1000 땡땡땡까지가 431이야. 그러므로 2000은 몇 번째 오는 수이다? 432번째.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서 플러스 1 했나? 0000도 된다고. 자연순. 자연수인데, 그치? 네. 부부 하나 놓친 것 같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2000은 432번째 오는 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동자 순열을 배운 후에 풀 거기 때문에요. 살짝 넘어갈 거예요. 다시 1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네 번째.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전제 조건은 기권 없고요. 예. 무효표 없는 경우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예요. 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기명 투표는 말 그대로 뭐야?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는 김미애인데 나는 후보 중에서 김말자를 뽑았어.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서 내는 게 기명 투표야. 내 이름을 밝히는 거. 무기명 투표는 어때요? 그냥 나는 동그라미 하나 들고 가가지고 김말자, 김숙자, 김미자 이렇게 있는 데서 김말자 요거 하나 땅 찍고 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무기명 투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기명 투표는요, 중복 순열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n파이 r 요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때 중복 가능 대상은 그 선거에 나온 후보일까 아니면 투표를 하는 투표권자일까? 중복 가능 대상은 선거에 나온 후보지. 그래서 그 후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투표를 하는 선거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NAR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무기명 투표는 뭐로 푸는 거냐면요,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자, 중복 조합 우리 사실은 예전에 수학해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가르쳐서 다 가르쳤지. N, H, R이에요. 그리고 중복조합은 항상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r로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얘가 왜 중복순열이고 얘가 왜 중복조합인지, 도대체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프린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자, 맨 뒤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맨 뒤쪽에 끼워 넣으세요. 요것 좀 중간중간으로 좀 보내주세요. 요거 한 번씩 뒤로 쭉 보내주세요. 손이 너무 손이 쩍쩍했구나. 미안해. 하는 게 빨라요. 그거 하다 가끔 찢어지는데 선생님 불안해서 못하는데, 혹시 찢어먹는 사람 있지 않아? 이거 거꾸로 이렇게 다치는 거 하다가 선생님 가끔 찍어 먹으면 종이가 다 나가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열 때는 여는데 이렇게 닫을 때 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 잘못하면 종이가 옆에 쫙 하면서 다 나가는 비극적인 사태가 가끔 일어나요. 예, 안 일어나면 정말 다행인 거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방금 나눠드린 프린트에 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자, 중복 조합 문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제목에 적어 놓습니다.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 넣기.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 넣기.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 넣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중복 조합이라고요? 선생님, 중복 순열에서도요, 우리 넣기 문제 배웠어요. 넣기. 호텔 투수 우체통에 넣기, 반에 넣기, 놀이기구에 넣기. 그때도 선생님이 중복 가능 대상 n을 찾아가지고 잘 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중복 조합도 그렇게 풀라고요? 예. 자, 중복 순열에도 넣기 유형이 있고 중복 조합도 기본이 넣기 유형이 가장 많아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배, 귤을 7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중복 가능 대상은 누가 되겠다? 사과, 배, 귤이 되겠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과, 배, 귤 중 7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의 수는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도 중복 가능 대상은 누가 되겠다? 사과, 배, 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중복 가능 대상을 조합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도식화 시켜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 사과라는 애랑 배라는 애랑 귤이라는 애, 얘가 바로 중복 가능 대상인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칸막이를 해버려서 각각의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요. 중복 가능 대상인 사과, 배, 귤을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그냥 사면 되지. 막 섞어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뭐 안 사도 상관없고 7개 사야 돼? 그럼 나 여기에서 4개 사고 여기에서 2개 사고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살래? 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과, 배, 귤을 사가지고 A, B, C, D, E, F, G라는 7명의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A한테는 사과 줄 거야. B한테는 사과 줄 거야. C한테는 배 줄 거야. 그리고 귤은 A, B, C, D, D한테 줄 거야. E, F, G 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맘대로 얘한테 뭐 줘야지 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습니까? 자, 분명 중복 가능 대상인데요. 이렇게 나눠주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구분이 되는 각자의 존재감과 이름을 가진 애들이 나오면 얘는 바로 순열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구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중복 가능 대상 3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반면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대상에서 그냥 몇 개만 뽑아버리면 돼? 7개만 뽑아버리면 돼? 라고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위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가능 대상 n에 넣는 대상이 일일이 구분 가능한, 즉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뭐로 문제를 푼다? 중복,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다. 하지만 구분 가능하지 않은, 즉 서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한다?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예요. 즉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을 때 그냥 동글동글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상황이면 조합. 사과는 누구에게, 배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분 가능한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순열 문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대요. 중복 가능 대상은 A, B, C라는 3명의 후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라는 3명의 후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무기명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했지. 자, 요 선거는 무기명으로 6명이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안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름이 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식 세우면 시작. 예, 중복 가능 대상 3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된다? 6개만 뽑으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